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치과교육개발원 이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세월이 참 빠르죠. 2024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지나서 올해도 3분의 2가 훌쩍 넘어버린 시간인데요. 앞선 연초 때 계획들은 다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리고 다음 주 두 파트로 나눠서 최근 건강보험 동향에서 원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종별가산 폐지가 됐죠.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 개편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선별 집중 심사 항목과 그리고 자율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또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가 된 게 장애인 치과 주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급여 보고 제도 해서 올해 아마 가장 크게 혼란스러웠던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치준양 측정 검사라든지 본인 확인 강화제도 그리고 아동 치과 주치 사업 이런 것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5년 만에 우리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이제 폐지가 혹은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했던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크게 가감하게 이제 정책을 좀 변경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 가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면 일단 의료 수가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의료 수가는 우리가 상대가치 점수 그리고 환산 지수 종별 가산율로 우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바뀐 게 종별 가산율이 이제 축소가 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 행위에 시간되는 사용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위험도를 고려해서 점수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럼 이 점수가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를 화폐 단위로 변환하는 게 이제 환산지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별가산이라고 해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상급 종합병원인지에 따라서 인력, 시설, 투자 이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차등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별가산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5년 만에 변경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별가산은 우리가 진료 수가를 측정을 할 때 진료 행위에만 가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구치발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구치발치인 1,580원이라는 수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대가치 점수는 110.17이라는 점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올해의 환산지수는 96.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의원급 가산율이 이제 기존에 2023년도까지는 15% 가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 1,580원이라는 금액이 측정하게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의원급 우리가 15% 가산이 이제 폐지가 됐다. 이제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이제 종별 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산지수라는 거는 매년 1월 1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96.0이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수가도 이제 이미 측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99.1이라고 해서 3.2%가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5월 달에 2024년 5월에 우리가 체결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원하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상률이 굉장히 작죠. 1.2, 0.5 해서 이것도 5월 달에는 이제 결렬이 돼서 협상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래서 7월 24일에 우리가 이게 체결이 됐다라고 고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은 이게 낮은 이유는
상대가치 점수를 올려주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평가된 부분에 좀 더 수가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 환산지수를 좀 차등화해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의원급, 병원급에서 메디칼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찰료를 4%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야간 공휴일,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의원급은 이미 마취나 행위료에 대해서 가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병원급은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00% 인상을 해주는 걸로 이제 대신 인상률을 환산지수를 줄이는 대신 그 부분에 좀 더 수가를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지금 월가월부 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별 가산해서 우리가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적용됐던 게 변경 후에는 15%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종합병원은 25%로 측정이 돼 있던 게 이제 변경 후에는 10%로 변경이 됐고요. 병원은 20%에서 5%, 의원급은 이제 15%에서 0%로 이제 요양기관 종별 가산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나 자보산재 파트에 대해서도 의원급은 모두 종별가산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별가산이 폐지가 되므로 우리가 15% 행위의 가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가치 점수를 일괄적으로 15% 올려줬기 때문에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는 수가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우리가 축소가 삭제가 폐지가 된 게 이제 검체 영상료라고 해서 당 검사라든지 방사선, 뭐 치근단, 파노라마, CT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종별 가산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이나 병원 다 의원급 할 거 없이 다 폐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15% 가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 검체 영상료에 대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이제 제도로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별 가산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남는 금액이 이제 재원이 확보가 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정부의 정책이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수술 부위 그리고 입원료 이런 부분에 이제 대체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급 같은 경우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중증 질환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수가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요즘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해마다 우리 청구를 보험 청구, 건강보험 보험 청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2024년, 뭐 2023년에서 매년 이제 선별 집중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고시가 났나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선별 집중 심사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를 하거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어떤 항목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심평원이 미리 고지를 하는 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탈 공지사항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2024년, 뭐 23년에서 선별 집중 심사 항목이 이제 이렇게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는 콤빔CT 해서 이거는 10년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콤빔CT에 대해서 CT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병원에서 청구율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심평원에서 좀 집중 심사를 했던 항목인데 2024년도에는 이 CT 비용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CT, 콤빔CT 일반 촬영은 이제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CT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루즈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심평원에서 제도 중에 하나가 요양기관 자율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구 혹은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거나 착오 청구가 이제 되는 부분들의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병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제거 복잡을 한 경우에 이제 한번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 유지 관리, 그래서 틀니 중복 청구라든지 뭐 임플란트 중복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청구들이 있는 것들을 미리 이제 명단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병원으로 보내주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 부분은 잘 되게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청구를 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거를 자료 제출을 심평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심평원에서 아, 병원에서 자료 제출한 거를 보고 부당하게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 를 하지만 이제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를 해준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14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항목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가 23년 6월에 이제 지포연동 자율 개선제라고 해서 내원일수, 이제 내원일수가 뭐 근관치료 내원일수, 뭐 발치 내원일수 이런 게 높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지포연동 자율 개선제 해서 안내문 또 통보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진료비 고가 지표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우리가 진료비 양이 이제 좀 높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하라라고 해서 지표연동 자율 개선제라는 게 이제 안내문이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요양기관 자율 점검 항목들이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 공지사항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4년도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그래서 치과 필름 재료대 구입 청구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필름 재료대를 이제 필름을 현상해서 쓰는 병원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재료도 이렇게 확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라든지 뭐 글라스아이노머 재료 아니면 케탁실버라는 재료, 뭐 아말감이라는 재료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하고 심평원에 우리가 재료 신고한 거를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런 요양기관 자율 점검했던 사례 모음집이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조직면개조, 뭐 틀니 중복 청구, 임플란트 단계 중복 청구,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제거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율 점검으로 했던 치과 파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집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가 장애인 치과 주치 사업 이게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변경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제 주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장애인 취약계층한테 이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용 신청 대상자도 변경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만 우리가 해당이 됐던 내용들이 이제 경증 장애 중에 뇌병변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혜택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물이나 진정 행동 조절 이런 것들 이제 하지 않아도 물리적인 속박만으로도 우리가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가 이제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중증 장애에 있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경증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도 이제 1년간은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청 대상자가 되는데 반드시 치과
주치의로 신청한 기관들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보면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보고 인근 치과에 방문을 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이용 신청 절차를 이제 병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장애인이 이용 신청 기간, 그래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하겠다라는 기관으로 등록된 기간에만 우리가 신청을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신청, 개인정보 동의하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치과 주치,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우리가 대상자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의 상태, 기본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치료들이 이제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 2회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구강건강관리료 1, 구강건강관리료 2 해서 청구를 들어갈 때는 이런 항목으로 청구가 들어가고요. 구강건강관리료 1에는 우리가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 제거가 포함이 돼 있고요. 구강건강관리료 2에는 치석 제거가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장애인 치과 주치의 기관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려면 필요한 게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계획,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 부속병원인 경우는 이제 신청 기관으로 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우리가 국립재활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을 하는 대상자가 치과 의사도 되지만 치과 위생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전 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치과 위생사가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변경된 사항부터는 치과 위생사도 우리가 구강보건 교육을 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치과 의사인 경우는 이제 5차시 교육을 이제 과정을 거치고 치과 위생사인 경우에는 이제 4차시 교육을 거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나 직종이 다 이제 교육을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두 직종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셔야지 우리가 치과 주치,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단 등록 절차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급여 보고 제도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 사이트는 다 쉽게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장애인 치과 주치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기관관리, 이용 신청 관리에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기관관리에서는 이제 주치의 등록도 하실 수도 있지만 변경 해지도 우리가 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이제 신고를 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돼 있는지 턱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항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으로 등록을 할 때는 편의시설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변경 사항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 등록 변경도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용 신청자, 저 장애인 이용자를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서 이제 신청 변경 해지도 이제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시범사업 자료 지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는 게 우리가 시범사업 서식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에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강검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등록했던 화면들이랑 비슷하게 환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문진표라든지 종합결과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평가 해서 구강 내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은 어떻게 됐는지도 여기 사이트에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포괄평가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이제 34,050원으로 측정이 돼 있고요. 연간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강건강관리료는 연간 2회 산정이 가능한데 구강건강관리료는 1과 2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강건강관리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030원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하는 거, 치석 제거 해서 요 파트가 이제 되어 있는 게 구강건강관리료 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구강건강관리료 1을 이제 시행을 할 때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을 가진 경우에는 10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뇌병변, 지적 장애인, 자폐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20 며칠부터 또 바뀐 게 있죠. 그래서 요 가산이 30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 가산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 고시가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일단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100% 우리가 행위에 대한 가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청구 프로그램에서 이제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체크를 해주셔야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건강관리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300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 게 치석 제거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치료를 하는데 불소도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치석 제거를 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강건강관리료 2로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구강건강관리료 1에는 우리가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인 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100% 가산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된 경우에 300% 가산이 된다라고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행위가 이제 보전 파트, 보철,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확대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치석 제거에 대해서 아마 가산이 붙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강건강관리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석 제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소도포 치석 제거는 이제 전학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강보건교육은 반드시 주치 지도 하에 우리가 치과위생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위생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5분 이상 교육을 제공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 해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면 그 다음에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로 우리가 하는 도중에 별도로 충치치료를 할 수도 있고 신경치료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때 처치번호 1번, 처치번호 2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같이 이제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병만 좀 다르게 이제 생경을 써서 청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에는 우리가 각종 이제 공휴일이나 야간 이런 가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구강건강관리료는 우리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서식을 다 구강 환자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서식을 작성을 해줘야만 이제 청구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청구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 시기는 우리가 환자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상병으로는 이제 예방적 상병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29.8이라는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구강건강관리로 1에서는 이제 치석 제거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변음부 만성 치은염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에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거는 2번의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 이제 동일하게 환경 설정에서 요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환경 설정에서 진료 업무, 진료 및 청구 옵션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장애인 시범사업 참여 기간이라고 체크를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의 이제 보전 파트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 이제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구강 건강관리료 1, 구강 건강관리료 2가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청구, 송신하는 거는 똑같이 이제 심평원으로 넘어가고 이제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클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자차트 파트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진료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장애인 치과 주치 참여 기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차 차트, 톱니바퀴 모양, 진료 설정에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주셔야지 처치 버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있는데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아마 올해에서 바뀐 정책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제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과도한 의료 지출을 막고 이제 국민의 알 거리를 증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신경을 써서 조율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일정은 이제 의원급은 연간 한 번, 그래서 3월 달에 우리가 3월분 진료분을 이제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해서 제출 과정을 거쳤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2회, 해서 3월과 9월 진료분을 이제 비급여 진료 내용을 이제 자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심평원에서 공단에서 자료 활용을 하겠냐라고 해서 심평원 건강보험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시, 구 이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치과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비용을 좀 확인하고 싶겠다라고 하면 이런 메뉴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각종 치과들이 등록되어 있는 그 구에 있는 치과들이 이렇게 목록이 쭉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해서 우리가 보철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세부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병원에서 우리가 비급여 보고 신고한 가격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치는 얼마인지를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이외에 이제 같은 구에 혹은 다른 시도의 어느 병원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환자분들이 다 찾아보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이제 관리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요즘에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될 이제 항목들이 확대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보고를 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대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해서 동영상이 올려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Q&A로
계획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재료 제출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실사가 나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이제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건강보험 변경사항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